남자의 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밤이 아니라 낮의 여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자의 이성이 무너지는 것은 밤의 침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의 마음은 훨씬 더 이른 시간, 일상의 문득한 순간에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낮에 무심코 한 몸짓이나 말이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어도 어느새 아까 그 순간을 떠올려 버립니다. 억누르려 해도 억누를 수 없는 감각이 쌓이고 쌓여 밤에는 그의 이성을 간단히 날려버립니다. 즉 밤에 그를 사로잡기 위한 열쇠는 실은 낮에 숨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 순간은 여성이 의식하지 않고 해버리는 작은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많은 남자들이 입을 모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밤보다 낮의 기억에 더 강하게 사로잡힌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낮이라는 시간이 가지는 특별한 성질 때문입니다. 낮은 이성의 시간입니다. 사회적 규범과 역할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받는 감각적 자극은 더욱 강렬하게 각인됩니다. 금지된 것일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낮에 느낀 설렘은 억눌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 억눌린 에너지가 밤에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연애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많은 여자들이 밤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향수를 뿌릴까? 어떤 분위기를 만들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미 낮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낮에 그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어 놓으면 밤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반대로 낮에 아무런 여운을 남기지 못하면 밤에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낮에 그의 이성을 무너뜨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심리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어떤 순간에 가장 강하게 흔들리는지를 알면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그럼 대체 어떤 행동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그가 낮에 당신에게 휘둘려 밤에는 앉지 않고는 못 베기게 되는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는 것에 대해 먼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라는 것은 평소 아무리 냉정을 가장하고 있어도 여자의 작은 몸짓 하나에 이성이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렬한 것이 소매를 문득 잡아당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언뜻 아이처럼 응석 부리는 순수한 몸짓으로 보이지만 남자에게는 마음을 크게 흔드는 낮의 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단순한 행동이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행동은 신체 접촉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체 접촉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접촉은 더욱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소매를 잡는다는 것은 직접적인 피부 접촉은 아니지만 그것에 가까운 친밀함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둘째로 이 행동은 의존의 신호입니다. 소매를 잡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기대고 싶다는 메시지입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자가 자신에게 기대오는 것을 느끼면 보호 본능이 자극됩니다. 그리고 그 보호 본능은 쉽게 애정으로 전환됩니다. 셋째로 이 행동에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소매를 잡는 것은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하는 여자에게서 순수함과 귀여움을 느낍니다. 동시에 성인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에서 묘한 갭을 느낍니다. 이 갭이 남자의 마음을 더욱 흔듭니다. 예를 들어 함께 걷고 있을 때
신호대기나 인파 속에서 문득 소매를 쿡 잡아당깁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무언의 신호로 전달됩니다. 그 순간 남자는 이치를 넘어서 지키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게 됩니다. 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주말 오후에 함께 쇼핑을 하러 나갔습니다. 번화가의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와 나란히 걷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잠시 떨어질 뻔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그의 소매를 살짝 잡습니다. 그가 돌아봅니다. 당신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볍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놓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 그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각인될까요? 그것은 미완성의 힘 때문입니다. 소매를 잡았다가 금방 놓았기 때문에 그는 더 원하게 됩니다. 만약 계속 잡고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좋지만 이 정도의 강렬한 인상은 남기지 못합니다. 짧고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왜 잡았을까? 무슨 의미였을까 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생각이 난 내내 그를 사로잡습니다. 더욱 효과를 높이는 것이 돌아봤을 때 가만히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소매를 잡히고 무심코 얼굴을 돌렸을 때 여자가 아무 말 없이 그저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은 남자의 안에서 단번에 슬로모션처럼 새겨집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밤의 달콤한 분위기를 선취해버린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며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집니다. 바라보는 행위가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은 마음을 마주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말 없이 바라보는 것은 더욱 강렬합니다. 말은 대로 방어막이 됩니다. 하지만 침묵 속의 시선은 방어막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 시선에서 당신을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느낍니다. 이 바라보는 행위에는 대담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이 마주치면 피합니다. 특히 감정이 담긴 시선은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피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이 대담함이 남자에게 강한 인상을 줍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런 여자에게 남자는 강하게 끌립니다. 시선을 마주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짧으면 우연처럼 보입니다. 너무 길면 어색해집니다. 적당한 시간은 약 3초에서 5초 정도입니다. 이 시간 동안 가만히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 짓고 시선을 돌립니다. 이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그는 분명히 나를 의식하고 있었다고 확신하면서도 더 알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소매를 잡는 귀여움과 말없이 바라보는 어른의 새끼. 이 둘이 겹치는 순간 남자는 냉정함을 잃고 이 사람을 안고 싶다는 욕구를 강하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갭의 힘입니다. 사람은 일관된 것보다 갭이 있는 것에 더 끌립니다. 귀여움과 섹시함, 순수함과 대담함, 이런 상반된 요소가 한 사람에게 공존할 때 매력은 배가 됩니다. 많은 남자들은 자신의 의지로 여자를 리드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매를 잡힘으로써 이끌리는 체험을 맛보고 시선을 받음으로써 마음을 시험당하는 감각에 감사입니다. 이 조합이 그의 마음을 격렬하게 흔듭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도 이 순간만큼은 당신에게 이끌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느낌이 불쾌하기는커녕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사람에게 이끌리는 것은 본능적으로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낮에 불과 몇 초이면서 그 기억은 밤까지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당신을 원하는 마음을 점점 부풀게 할 것입니다. 그는 일하다가도 문득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회의 중에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아까 그 눈빛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낮 내내 당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축적된 감정이 폭발합니다. 소매를 잡아당기고 돌아보며 바라보는 것, 이 무심한 행동이 실은 남자의 이성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낮의 마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놀라고 그 놀람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정말로 그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낮에 무심한 시간, 카페나 직장 휴게실, 혹은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시선이 있는데 방심할 수 없는 순간에 그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후욱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이 행위야말로 남자의 이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낮의 금기입니다. 왜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귀는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청각은 오감 중에서도 감정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감각입니다. 귀 근처에는 많은 신경이 있어서 가벼운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귓가에서 느껴지는 숨결이나 낮은 목소리는 전신의 전율을 일으킵니다. 둘째로 이 행위는 극도의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려면 물리적으로 매우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 거리는 보통 연인 사이에서만 허용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 자체가 이미 친밀함의 신호입니다. 나디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거리로 다가가는 것은 대담한 행동입니다. 그 대담함이 남자를 흥분시킵니다. 셋째로 속삭임에는 비밀의 느낌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 주위 사람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삭이면 오직 그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게 선택받았다고 느낍니다. 남자라는 것은 귓가에서 속삭이는 목소리에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평소와 같은 목소리여도 거리가 가까워지고 숨결이 느껴질 정도의 위치에서 말하면 갑자기 머릿속에서 스위치가 전환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강렬하게 기억에 새겨집니다. 귀라는 것은 오감 중에서도 특히 민감하게 가까움을 느끼기 쉬운 곳입니다. 거기에 여자의 목소리가 직접 닿으면 그는 자신에게만 전해지는 특별한 비밀 같은 감각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울림이 나디라는 상황과의 격차로 더욱 자극을 더합니다. 낮에는 이런 친밀한 행동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 밖의 상황에 그의 뇌는 더욱 강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있잖아. 오늘 정말 열심히 하네라고 귓가에서 칭찬합니다. 그저 그것만의 말인데 보통으로 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두근거림이 그의 가슴에 퍼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전달 방식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책상 건너편에서 하는 말과 귓가에서 하는 말은 차원이 다릅니다. 혹은 나중에 잠깐 이야기하자라고 한마디 속삭이면 그 후의 시간은 계속 그 약속을 머리에서 놓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왜 속삭였을까? 이런 생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이것이 미완성의 힘입니다. 궁금증을 남기면 그 궁금증이 그를 계속 당신에게 묶어둡니다. 말 자체보다 목소리의 울림과 거리감,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스러운 감각이 그의 이성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저항하기 어려운 매력이 됩니다. 또한 낮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밤에 친밀한 시간이라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도 낮에 시선이 있는 장면에서는 본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귓가에서 속삭임을 받은 순간 그의 마음은 강하게 흔들립니다. 이것은 금지의 매력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있을 수 없는 것이 일어났을 때 그 충격은 더욱 큽니다. 주위에 들키면 안 되는 긴장감인데 둘만의 세계에 들어가 버린 것 같은 착각, 이것들이 모두 겹쳐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닿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긴장감을 높입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합니다. 이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은 매우 강렬합니다. 더욱 효과적인 것은 속삭인 후에 전혀 표정을 바꾸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가 두근거리고 있는데 여자 쪽은 태연하게 평소대로입니다. 이 격차가 그의 이성을 더욱 시험하게 됩니다. 그는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진짜였나 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확실함과 당신의 태연함 사이의 격차가 그를 미치게 합니다. 아까 그건 뭐였지라고 그는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불확실함이 그를 더욱 당신에게 집착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한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도록 되어 있습니다. 낮에 시간을 보낼 때마다 귓가에서 느낀 목소리의 온도나 숨결을 떠올려 버립니다. 일하다가도 문득 그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회의 중에도 갑자기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 반복이 밤까지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축적된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낮에 몰래 거는 달콤한 도발입니다. 도발이라고 해서 공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밀하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한번 경험한 남자는 그 자극을 잊지 못하고 또 갈망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그 속삭임을 듣고 싶어 합니다. 다시 그 가까움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즉, 낮의 무심한 한순간이 그 밤을 결정짓는 계기가 됩니다. 속삭이는 내용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자체입니다. 물론 의미 있는 말을 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말이라도 속삭이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라는 평범한 질문도 귓가에서 속삭이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아무 때나 다가가면 어색합니다. 자연스러운 핑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뭔가 보여줄 게 있다면서 다가가거나 저기 바라면서 같은 방향을 보는 척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속삭이는 시간은 짧아야 합니다. 길게 속삭이면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짧고 강렬하게, 그리고 바로 평소대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목덜미나 손목의 맨살을 살짝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낮이라는 빛 아래에서 남자의 이성을 가장 강하게 흔드는 것은 아주 잠깐의 살결 노출입니다. 노출이라고 해도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금만, 평소에는 숨겨져 있을 목덜미의 맨살이 살짝 보이는 순간, 이것이 낮이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금기입니다. 왜 이런 작은 노출이 큰 노출보다 더 효과적일까요? 그것은 상상력의 힘 때문입니다. 많이 보여주면 상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보여주면 나머지는 상상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상상은 현실보다 더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상상 속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틈을 찾습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완전히 공개된 것보다 숨겨진 것 사이로 보이는 것에 더 끌립니다. 이것이 엿보기의 심리입니다. 금지된 것을 보는 듯한 느낌이 흥분을 더합니다. 밤의 섹시한 연출과는 달리 낮의 세계에서는 살결이 숨겨져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회적 규범상 낮에는 단정한 복장을 합니다. 그래서 살짝 걷어올린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목덜미, 소매 끝에서 보이는 하얀 손목, 혹은 무심코 뻗은 팔에서 살짝 보이는 맨살에 그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목덜미라는 것은 원래 본능적으로 끌리기 쉬운 곳입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목은 급소입니다. 그래서 목을 보여준다는 것은 무방비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자의 목덜미는 무방비함과 부드러움을 상징하고 있어서 거기에 빛이 비쳐 하얗게 빛나면 남자는 순식간에 상상을 부추겨집니다. 지키고 싶다는 보호 본능과 닿고 싶다는 욕망이 동시에 자극됩니다. 게다가 그 모습이 낮에 무심한 장면, 대화 도중이나 문득한 몸짓에서 나타나면 더욱 강렬하게 인상에 남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섹시함보다 무심코 드러난 아름다움이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진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손목도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목은 신체에서 가장 가느다란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성스러움을 상징합니다. 평소에는 시계나 액세서리, 긴 소매로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맨살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설렙니다. 손목에는 맥박이 뛰는 것이 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을 느끼게 합니다. 손목은 가늘고 연약하기 때문에 여성스러움이나 지키고 싶은 마음을 자극합니다. 잡으면 부러질 것 같은 연약함이 보호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가느다란 선과 부드러움에 닿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그의 안에서 점점 부풀어갑니다. 손목을 잡는 상상, 손목에 입술을 대는 상상, 이런 상상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살짝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대놓고 보여주면 낮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비칩니다. 품위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몸짓 속에서 문득 나타나기 때문에 남자는 우연히 보여버렸다는 감각을 느끼고 그 인상이 강렬하게 남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귀에 넘길 때 보이는 목덜미, 서류를 건넬 때 소매 끝에서 보이는 손목, 불과 몇 초의 일인데 그 몇 초가 낮에 그의 사고를 지배하고 밤까지 이어지는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더 나아간 상상을 합니다. 이것이 낮의 여운이 밤으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살짝 보이는 순간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것이 그 후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여자 자신이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평소대로 지내면 남자는 점점 이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만이 특별한 것을 보아버린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마치 비밀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디라는 건전한 공기에 떠도는 아주 작은 새끼, 그것이 목덜미, 손목의 맨살이 살짝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자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낮의 금기이며 그 밤을 결정짓는 불씨가 됩니다. 이 불씨가 밤에 활활 타오릅니다. 이 효과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덜미를 보여주려면 머리를 올리거나 귀에 넘기는 동작을 합니다. 더운 날 선풍기 앞에서 머리를 들어올리는 동작도 좋습니다. 손목을 보여주려면 소매를 약간 걷어올리거나 팔찌를 만지는 동작을 합니다.
시계를 보는 동작도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하지 마세요. 연습하면 어색해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숨기려 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은 안 되라고 미소로 막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낮에 문득 둘의 거리가 가까워진 순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한마디 합니다. 지금은 안 돼.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불에 훅 입김을 불어넣어 밤까지 태우기 위한 신호입니다. 왜 이 말이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이 될까요? 그것은 지금은 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안 돼라고만 하면 그것은 거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돼라고 하면 다른 의미가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된다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이 희망이 그를 밤까지 기다리게 만듭니다. 차가운 얼굴로 끊는 것이 아니라 눈꼬리를 부드럽게 하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전합니다. 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차갑게 하면 진짜 거절이 됩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약간 아쉬운 듯이 하면 기다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 표정이 그에게 원해지고 있는데 지금은 참아야 한다는 달콤한 모순을 새깁니다. 원해지고 있다는 확신과 지금은 안 된다는 제안,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강력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 긴장감이 밤까지 유지됩니다. 사람은 손에 넣지 못하는 것일수록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은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안 돼라는 말은 당신을 얻기 어려운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낮에 그 한순간이 그를 통째로 보류 상태로 만듭니다. 그는 기다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욕망을 키웁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의 상상은 점점 커집니다. 밤이 되면 어떨까?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상상들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비결은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는 미소의 온도입니다. 차가움을 섞지 않습니다. 안 돼 보다 지금은 의 비중을 크게 해서 기대를 미루는 뉘앙스입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게 합니다. 새끼 있는 눈빛으로 계속은 있으니까 라고 시선으로 덧붙이면 거절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눈은 입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잠깐의 간격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의 손이 당신에게 닿았습니다. 그 직후에 0.5초에 부드럽게 닿아 돌려주고 바로 손가락을 놓으면서 지금은 안 돼라고 합니다. 닿고 떨어지는 이 작은 왕복이 허가와 보류 양쪽을 전하며 뇌 안에 기분 좋은 미완성의 멜로디를 남깁니다. 미완성일수록 사람은 계속을 원합니다. 완성된 것은 잊히지만 미완성된 것은 기억에 남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떡밥 놓기입니다. 짧게 밤에 연락해, 나중에 들려줘 등 미래의 떡밥을 놓아둡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말은 가볍게 의미는 짙게 합니다. 낮부터 밤까지의 시간을 그의 상상이 몇 번이고 왕복하는 내일로 바꿉니다. 그는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계속 상상합니다. 이 지금은 안 되는 억압이 아니라 여운의 설계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여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성이 작동하는 낮에 충동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하나만 남기고 올라가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계단의 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단차를 밤에 남김으로써 그는 일하는 틈틈이 그 미완성의 한 칸을 마음으로 계속 밟을 것입니다. 그 한 칸이 무엇일지 상상합니다.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마다 당신의 여벌굴이나 손끝의 감촉이 플래시처럼 되살아납니다. 혹시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나 하고 확인합니다.
그녀의 연락이 아니면 약간 실망합니다. 이것이 그가 당신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새 퇴근 발걸음이 빨라지고 유혹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갑니다. 밤에 뭐라고 할까 미리 생각합니다. 주의점은 단 하나입니다. 경계는 부드럽게 하지만 명확하게, 흐리멍덩하게 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웃으며 보려 합니다. 애매하면 안 됩니다. 싫은 건지 좋은 건지 알 수 없으면 그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명확하게 지금은 안 돼. 하지만 나중에는 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주도인 채 온도를 유지할수록 그는 당신의 신호를 나침반 삼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옵니다. 낮에 미소 띈 지금은 이 밤에 지금 당신이 라는 말을 데려옵니다. 낮에 심은 씨앗이 밤에 꽃을 피웁니다. 단 두 글자의 마법이 그의 이성을 조용히 확실하게 무너뜨려 갑니다. 무표정에서 갑작스러운 미소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자의 이성을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몸짓 중 하나가 격차입니다. 갯모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상과 다른 모습에서 느끼는 매력입니다. 이 격차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 중에서도 진지한 표정에서 갑자기 흘러나오는 미소, 이 변화만큼 낮에 그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없습니다. 왜 이 격차가 이렇게 강력할까요? 인간의 뇌는 변화에 민감합니다. 일정한 자극에는 둔감해지지만 변화하는 자극에는 즉각 반응합니다. 그래서 계속 웃고 있는 것보다 안 웃다가 갑자기 웃는 것이 더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장면을 봅시다. 당신은 자료에 집중해서 무표정으로 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지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입니다. 문득 시선이 마주친 순간 긴장감에 감싸여 있던 공기를 깨듯이 부드럽게 미소를 보냅니다. 그 한순간만으로 그의 머리는 이성적인 스위치에서 감정적인 스위치로 전환됩니다. 일 모드로 굳히고 있던 이성이 마치 실이 끊어진 것처럼 풀려버립니다. 그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황함이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식사 중 무심한 시간이 잠시 멈추고 당신이 진지한 옆얼굴로 잔을 입에 가져갑니다. 우아하고 차분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순간 그의 눈을 보고 후욱 미소 짓습니다. 말은 없어도 가슴 깊은 곳을 직격하는 전류가 흐르고 그는 저도 모르게 더 이 표정을 보고 싶다고 갈망하게 됩니다. 이 미소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무표정에서 갑작스러운 미소는 낮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남습니다. 밤의 친밀한 시간을 향해 욕망을 조용히 쌓아 올려갑니다. 낮에 받은 이 미소를 밤에 다시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 몸짓이 특별히 효과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격차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항상 대비로 물건을 느낍니다. 밝음은 어둠이 있어야 더 밝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미소는 무표정이 있어야 더 환하게 느껴집니다. 진지한 표정에서 단번에 온도가 바뀌면 그 격차가 머리에 새겨져 잊히지 않게 됩니다. 마치 낮과 밤이 순식간에 바뀐 것 같은 극적임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드라마틱한 순간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만 향해진 특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자신에게만 향한 미소라고 느낀 순간 그는 선택받았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미소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신만 받았습니다. 이 특별함이 그를 들뜨게 합니다. 그 착각이야말로 이성을 무너뜨리고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미완성의 욕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웃었나 싶으면 바로 무표정으로 돌아갑니다. 짧았기 때문에 더 보고 싶어집니다.
불과 몇 초의 미소이기 때문에 더 계속해줬으면 하는 욕구가 쌓입니다. 욕구는 억압될수록 강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없을수록 더 원하게 됩니다. 이 장치에 의해 그의 마음은 밤까지 당신을 쫓게 됩니다. 낮 내내 그 미소를 떠올립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길게 웃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길게 미소 짓고 있으면 그냥 친절한 표정으로 보입니다. 특별함이 사라집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번쩍이고 사라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웃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꼬리와 눈꼬리만으로 부드럽게 보여줍니다. 큰 웃음이 아니라 은밀한 미소입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낮의 공기에 위화감 없이 녹아들어 그의 안에만 강렬한 여운을 남깁니다.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만은 알아챕니다. 낮에 보여준 그 한순간의 미소는 밤이 되어도 그의 머릿속에서 되풀이됩니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더 보고 싶다. 나에게만 향해 주었으면 하는 욕구가 부풀어 그는 이성보다 감정에 밀려 당신을 유혹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됩니다. 무표정에서 갑작스러운 미소. 그것은 낮의 금기이며 밤을 약속하는 최강의 예고장입니다. 무심한 말의 예고에 대해서도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낮에 그저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암시를 끼워 넣습니다. 이것이 무심한 말의 예고입니다. 언어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특히 암시적인 언어는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오늘 밤 만나는 거 기대되라고 한마디 전합니다. 혹은 식사 끝에 오늘은 특별히 해줄까라고 살짝 속삭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의 생각은 낮의 일에서 전환되어 밤의 당신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일하다가도 그 말이 떠오릅니다. 회의 중에도 그 말을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남자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심어놓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언어는 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입니다. 사람은 말을 들은 순간 무의식적으로 영상을 떠올립니다. 기대되라고 하면 그 앞에 기다리는 따뜻한 시간을 상상합니다.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것님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해줄까라고 들으면 아직 모르는 달콤한 일을 예감해버립니다. 무엇이 특별한 건지 궁금해합니다. 그 상상이 낮의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상상은 현실보다 더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상상 속에서는 모든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고는 어디까지나 모호한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면 식어버리고 반대로 그냥 잡담에 섞여버리면 울리지 않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딱 좋은 것은 상대가 계속을 알아서 보완하고 싶어지는 여백을 남기는 말투입니다. 힌트는 주되 답은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지 마라든가 밤이 되면 알아라는 식의 답을 밝히지 않는 예고. 이것이 그를 낮 내내 애태우며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뭘 알게 되는 건지, 왜 일찍 자면 안 되는지 계속 생각합니다. 또한 이 방법이 효과적인 것은 남자의 기대감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은 매우 강력한 감정입니다. 어릴 때 크리스마스 전날 잠들지 못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갖고 싶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설렘을 배가시킵니다. 그 초조함과 설렘이야말로 예고의 마법입니다. 기다림은 욕망을 키웁니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당신에게서 한마디를 받은 순간부터 그 밤이 찾아올 때까지의 시간은 기대와 안달로 가슴이 가득 찹니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밤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예고가 밤을 당신에게 주도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가 리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남자는 평소 리드하는 쪽이고 싶어 하지만 예고의 한마디를 받은 순간 자신이 유혹하는 게 아니라 유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불쾌하게 느끼기는커녕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먼저 원하고 있다고 착각해버립니다. 당신이 심은 생각인데 자기 생각이라고 느낍니다. 즉, 그는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말에 의해 밤의 행동을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인셉션과 비슷합니다.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이런 예고는 특별한 준비도 연출도 필요 없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점심 후에 오늘 밤 기대하고 있을게라고 작게 말하면 됩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말합니다. 메시지 끝에 오늘은 좋은 밤이 될 것 같아라고 한마디 덧붙이면 됩니다. 마지막에 슬쩍 추가합니다. 그것만으로 그의 머릿속에서는 당신이 주인공이 되고 밤까지 그 생각이 지배당하게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하려 해도 자꾸 당신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낮에 끼워 넣어진 무심한 예고는 밤을 반드시 특별하게 바꿉니다. 낮에 심은 씨앗이 밤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그 한마디의 여운에 밀려 이성을 넘어 당신을 원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됩니다. 낮에 무심한 말이 밤에 당신을 가장 빛나게 하는 복선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낮의 금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한 수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의 깊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낮에 당신이 무심코 던진 하나의 몸짓이나 말이 밤까지 줄곧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비 효과와 비슷합니다.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 기대하고 있어라고 가볍게 입에 담거나 살짝 어깨가 닿은 순간에 미소 짓거나 합니다. 아주 작은 행동들입니다. 아주 잠깐의 일인데 그는 일하는 중에도 식사 중에도 그 여운을 끌고 마음 깊은 곳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재생해버립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됩니다. 이 한순간의 일이 그의 세계 전체를 흔든다는 현상이야말로 작은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생각이 수많은 결과로 퍼져 영향을 미칩니다. 연애에 대입하면 당신이 던진 한순간의 눈빛이나 자연스러운 미소가 그의 마음의 우주로 퍼져갑니다. 그 작은 파문은 점점 커집니다. 그 작은 파문은 언젠가 그의 감정을 크게 흔들고 밤에는 억누를 수 없는 열정이 되어 폭발합니다. 그래서 낮의 자연스러운 금기는 강력합니다. 그에게 낮은 이성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시간입니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직장에서는 진지해야 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해야 합니다. 그런 중에 당신에게서 문득 주어지는 달콤한 자극은 그의 마음을 단번에 현실에서 떼어내 다른 세계로 데려갑니다.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합니다. 예를 들어 살짝 팔이 닿은 것만으로도 이 거리감이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상상이 퍼집니다. 상상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단 몇 초의 일이 그의 하루를 지배해버립니다. 즉, 그의 안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짓 하나로 그의 감정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억누르고 있던 본능이나 욕구가 넘쳐납니다. 이성의 댐에 금이 갑니다. 낮의 금기는 밤으로 이어지는 큰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준비 같은 것입니다. 낮에 에너지를 축적하고 밤에 방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부러 티 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움이 핵심입니다. 어디까지나 자연체로 하지만 암시하듯이 합니다. 계산적으로 보이면 매력이 반감됩니다.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가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적인 것일까 하고 생각에 잠길 정도의 절묘한 균형으로 주는 것이 그를 평생 쫓아오게 하는 비밀입니다. 불확실함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확실하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하면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낮의 한순간을 소중히 하는 여자는 밤에 가장 사랑받는 여자입니다. 낮을 잘 활용하는 여자가 밤을 지배합니다. 남자는 낮의 여운으로 이성이 무너집니다. 그 답은 아주 잠깐의 몸짓이나 말에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이 그의 마음속에서 무한히 퍼져 당신을 쫓는 충동으로 바뀌어갑니다. 이제 이 모든 기술을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론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소매를 잡아당기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함께 걷고 있을 때입니다. 걷는 것은 자연스러운 활동입니다. 특히 인파 속이나 신호 대기 중이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핑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라든가 잠깐 나는 느낌으로 살짝 잡으면 됩니다. 핑계가 있으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하게 잡지 않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그리고 금방 놓습니다. 가볍게 닿는 정도입니다. 그 짧은 접촉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휘젓습니다. 왜 금방 놓았지? 더 잡고 있어줬으면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완성의 접촉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잡은 후에 돌아보며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선에 힘을 더합니다. 말 없이 그저 몇 초간 눈을 맞춥니다.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태연하게 행동합니다. 이 일련의 흐름이 그의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재생됩니다.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다른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자리로 안내받을 때 살짝 그의 팔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균형을 잡는 척 잠시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가장 좋은 상황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그래서 더 효과적입니다. 둘만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있는데 굳이 귓가에 대고 말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밀을 공유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만의 세계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내용은 별것 아니어도 됩니다. 평범한 말이어도 됩니다. 오늘 넥타이 멋있네 라든가 아까 말한 거 재미있었어 같은 평범한 말이어도 됩니다. 칭찬이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달 방식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살짝 기대어 낮은 목소리로, 그리고 숨결이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말합니다. 거리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 바로 떨어져서 평소대로 행동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합니다. 이 격차가 그의 이성을 흔듭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리게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 더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시끄러운 분위기입니다. 그에게 귓가로 다가가서 오늘 고생했어라고 속삭입니다.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나에게만 그렇게 말해주었다고 느낍니다. 목덜미나 손목을 보여주는 것은 계획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의식해야 할 것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숨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귀에 넘길 때 목덜미가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소매가 올라가 손목이 보여도 급히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면 됩니다. 의식하지 않은 척합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그의 시선을 끕니다.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매력적입니다. 옷차림에서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선이 살짝 보이는 상의를 입습니다. 대놓고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 살짝 보이는 정도입니다. 소매가 약간 헐렁한 옷을 입으면 손목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효과를 냅니다. 지금은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 사용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가 당신에게 다가오려 할 때입니다. 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한 발짝 더 나아가려 할 때 부드럽게 막습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지금은 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는 희망을 남깁니다. 희망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그래서 거절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웃으면서 말하고 시선은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표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옮깁니다. 그에게 더 말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여운만 남깁니다. 이 여운이 밤까지 이어집니다. 그는 그 말을 곱씹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만나자고 합니다. 당신은 미소 지으며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내일은 어때라고 합니다. 거절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는 오늘 거절당했지만 내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찹니다. 무표정에서 갑작스러운 미소는 어떻게 연습할까요? 사실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습하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너무 웃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웃고 있으면 미소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문득 웃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웃습니다. 그 격차가 효과를 냅니다. 격차가 클수록 효과가 큽니다. 특히 일하거나 집중하고 있을 때 문득 눈이 마주쳐서 미소 짓는 것이 강력합니다. 진지한 모습에서 갑자기 부드러운 미소, 이 대비가 그를 사로잡습니다. 무심한 말의 예고는 가장 활용하기 쉽습니다. 일상 대화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메시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힌트만 줍니다. 오늘 밤 기대하고 있어 라고만 합니다. 뭘 기대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상상하게 합니다. 상상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 상상이 낮 내내 그를 사로잡습니다. 상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상상을 현실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기술의 공통점은 적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자주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익숙해지면 특별함이 사라집니다.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서프라이즈의 힘입니다. 그래서 무심한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계산적으로 보이면 매력이 반감됩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낮에 이런 신호를 보내놓고 밤에 차갑게 대하면 혼란을 줍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낮의 여운이 밤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낮에 뿌린 씨앗을 밤에 수확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낮과 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낮의 작은 행동들이 밤의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하나하나가 쌓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연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밤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사실 밤은 낮의 결과일 뿐입니다. 원인은 낮에 있습니다. 낮에 제대로 준비하면 밤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실행은 쉽습니다. 그래서 낮의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낮을 활용해야 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기회입니다. 기회는 도처에 있습니다. 출근길에 함께 걸을 때, 점심을 같이 먹을 때, 커피를 마실 때, 이런 평범한 순간들의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일상이 기회입니다. 그 신호들이 쌓여서 밤에 폭발합니다. 축적의 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루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함께 걸어갑니다. 인파 속에서 잠시 떨어질 뻔한 순간 그의 소매를 살짝 잡습니다. 그가 돌아봅니다. 당신은 미소 짓고 바로 손을 놓습니다. 첫 번째 씨앗을 심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 그의 귓가에 오후도 파이팅 나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씨앗입니다. 오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회의에 참여합니다. 문득 그와 눈이 마주칩니다. 살짝 미소 짓고 다시 회의에 집중합니다. 세 번째 씨앗입니다. 퇴근 무렵 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수고했어. 밤에 연락할게. 네 번째 씨앗입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4개의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각각은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 그것들은 커다란 감정으로 자랍니다. 밤이 되면 그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는 당신을 원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됩니다. 이것이 낮의 여운이 밤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자의 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밤이 아니라 낮의 여운입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고 돌아보며 바라봅니다. 신체 접촉과 시선의 힘을 결합합니다. 귓가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친밀함과 비밀의 느낌을 줍니다. 목덜미나 손목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지금은 안 되라고 미소로 말합니다. 기대감을 높입니다. 무표정에서 갑작스러운 미소를 보여줍니다. 격차의 매력을 활용합니다. 무심한 말로 밤을 예고합니다. 상상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낮의 금기이며 밤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이것들을 활용하면 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움이 핵심입니다. 일부러 티나면 매력이 없습니다. 어색해 보이면 역효과입니다. 무심한 듯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 균형을 찾으세요. 그리고 적당히 해야 합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자주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희소성이 중요합니다.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서프라이즈가 효과적입니다. 낮에 한순간을 소중히 하는 여자는 밤에 가장 사랑받는 여자입니다. 낮을 활용하세요. 당신도 오늘부터 낮의 시간을 다르게 보내보세요.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작은 몸짓 하나, 짧은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는 당신을 원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빠져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연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낮의 여운이 밤의 사랑을 결정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실천해보세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응원합니다. 행복한 연애를 하세요. 그가 낮부터 나를 떠올려서 밤에는 앉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에 보낸 작은 신호들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확언을 하세요. 그 한마디가 잠재의식에 작용하여 현실을 그 방향으로 움직여갑니다.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바라는 사랑과 행복을 끌어당기는 힘은 오늘부터 더욱 가속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었다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